예, 안녕하세요. 하나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의원 김지수입니다. 먼저 좀 늦었지만 그 하나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에는 정말 희망적이고 좀 따스한 일들만 댁내 두루 많이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가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체결한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야합일 뿐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46명에 불과하고 지난 1년간 9명의 국내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청도 지난 2009년 우리 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규명 및 역사적 교훈 정립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협상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제 이것이 굴욕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서만큼은 국가적 차원 그리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대부분의 아마 시민들이 비슷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보상 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갈등 국면을 야기했다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 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협상은 1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이 돈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비롯해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을 철거할 수도 있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국가적 반성, 공식적인 반성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전 어디에도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 외무성 장관이 이야기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베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 총리의 논평을 보면 일본 정부가 잃은 것은 100억 엔, 그러니까 10억 엔, 그러니까 100억이 좀 안 되는 돈이죠. 이거 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합의라 함은 피해자가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일협상 전에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한일 협상은 대단히 졸속적이고 그리고 정부가 너무나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국가적 지금 갈등, 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남은 실제로 위안부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오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관 건립을 촉구하자라고 제가 역사관 건립을 촉구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어떤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항상 말로는 할머니들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그다음 법적 배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그럼 우리 국민은 뭘 했냐는 거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고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좀 무책임했다라는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차제에 경상남도에서 먼저 좀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 총 지금 7분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고령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생존해 계실지 거의 위안부 할머니 대부분들이 다 곧 생사의 갈림길에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뭐 생활 안정, 보상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지금 그나마 생존해 계실 때 실태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잡혀가고 나서의 위안부 생활의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어떠한 삶의 질곡을 겪었는지에 대한 좀 실증적인 조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후세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좀 토론 그 다음에 실제 교육 현장에 좀 같이 좀 가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말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요청했던 것이 역사관 건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촉구하자라고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요. 우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나는 위안부였다 라는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이 밝힌 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 8월 13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계속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은 한일 간의 외교 마찰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남, 경북에 이어서 경남이 위안부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인데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 위안부 기림일을 좀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시민단체와의 동의가 있어서 기림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생존해 계신 7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요.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에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조금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해방 70년이죠. 광복 70년인데 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 할머니들의 삶이 거의 뭐 반세기도 훨씬 넘는 거의 70년 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그 적극적인 국가적 관심, 그리고 후세에 대한 이런 아픈 역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위안부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기림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걸 굳이 기림일을 만들어 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실제 받았어요 많이. 그리고 8월 14일 전에 사실은 저희 조례가 공포가 됐거든요. 만약에 물론 이제 경상남도에서 결국은 도움을 주셔서 이 기림일을 제정하게 되었지만 좀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림일이 공포되고 나서 저희가 8월 14일 맞았는데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기림일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기림일을 저희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림일을 기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저희가 아프고 부끄럽고 좀 감춰야 되고 잊고 싶고 이런 되게 저변이 깔려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성적 피해자가 지금도 보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2차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여전히 2차 피해를 보고 있구나. 아직도 진행형이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느낀 그런 좀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하듯이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약한 사람들,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 포함한 이 약한 국민에 대한 가혹한 인권 강탈 행위였거든요. 그것은 국가가 힘이 있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얼마나 우리 후세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한일 협상 외교 문제로 비하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것은 절대 정당 간의 정쟁의 그 내용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특히 여성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한일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에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낼 만한 외교 협상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저희가 광복하고 70년을 끌어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그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부가 그렇게 그 단독으로 협상을 맺으면서 이것이 굉장히 불가역적이고 그 다음에 종결적인 그런 합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월 28일 그 하늘에도 그 시민들의 이 재협상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의회가 2009년도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상남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대정부 촉구안도 건의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위안부 기임일도 제정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일협상 이후에는 이것이 당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입장,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바람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문제는 이것은 절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도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우리 후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좀 그런 사회적 그다음에 여론을 좀 형성해 주셔서 이 문제가 정말 경상남도에서 좀 한 목소리로 이번 한일 협상이 너무나 좀 졸속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좀 합의되고 사회적 좀 여론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려볼게요. 예. 뭐가 더 필요하답니까? 독도 이야기에는 탈탈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은 기라. 우리 정부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지금 하나방송 우리 기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감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저께 아마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일본군 이번에 위안부 협상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공동 연대 기구가 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좀 여기 운동에 동참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촛불을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소녀상 앞에서 저희가 매주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 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이 위안부 문제로 좀 많이 만나뵈었으면 좋겠고요. 위안부 할머니의 아픈 이 개인사가 아픈 개인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 문제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그런 의혹을 많이 잠깐 이야기 발언 중입니다.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요. 자, 조용히 자, 해주십시오. 내용을 보지도 않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말을 하면 되니까 의원들은 놀았나? 누구 의원들 비난했지 그래? 공무원들이 다 했다니. 아니 공무원들은 보조했고 그래 보조했지 다 했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말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형 우리 노래는 그런다. 그래 형도 가만히 있어. 그건 막 전반 투표하면 되지. 아니 의원들 그런 거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내가 불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봤어? 이거 보고 방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 보지도 않고 왜 전반 투표하자 그래? 말도 못해 그래? 당신이 방하고 이야기해야지. 왜 문제점 지었고 못해 그럼? 문제점이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반 투표. 뭐 아쉽게도 그 사실이죠. 예. 원래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견제함으로써 그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혹시나 그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는 우리 집행부의 수반이신 도지사님과 그다음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새누리당 같은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제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전 사실은 이렇게 견제가 안 되는 구조, 그럼으로써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전체 지방정부의 살림을 끌어가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의 야권의 지지자가 약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의회에는 거의 90%가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저희 한 3명 야당 의원이 있는데요. 그 뭐 도민들의 그 40% 도민들의 그 뜻을 저희가 다 받들기는 참 어려운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도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이제 지방의원의 역할은요,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역 주민하고 밀접하게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좀 민원들을 좀 저희가 많이 행정에 전달하고 해결하고 좀 이런 역할을 하여야 하죠. 그런데 저희 작년에는 이제 특히 급식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고 그럼으로써 도민들에게 아주 많은 좀 피로감을 쌓이게 해드렸다라는 좀 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는 이 급식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창원 의창구 지역인데요. 의창구 지역은 성산구 지역에 비교해서 교육적으로 보면 학교가 굉장히 좀 오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창구에서 있는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전부 성산구로 많이 이제 이사를 가는 이런 현상도, 그러니까 불균형, 굉장히 지역별 학교 이 불균형 현상이 되게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엄마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급식 문제 때문에 작년에 많은 학부모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정말 엄마들하고 좀 같이 풀면서 정말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인 우리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좀 작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민원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일을 좀 오래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피로감을 주고 그리고 공해가 되지 않도록 좀 따뜻한 정치, 그리고 좀 뭔가 좀 희망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방송 시청자 여러분, 올 많이 추운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